이 영상 하나로 당신의 남은 인생이 180도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가 넘으신 분이라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죠. 평생을 봉제 공장에서 일하며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자신의 건강은 뒷전이었던 67세 김영자 씨.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루 10시간씩 일하며 건강하게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불과 3개월 만에 모든 것이 달라졌죠.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다리에 힘이 풀리고 숨이 차오르더니 결국 길을 걷다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 들은 의사의 말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대로 가시면 1년 안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시면.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못한 채 김 씨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런 경험 주변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놀랍게도 60세를 기점으로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는 현상이 흔히 발견됩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건강 악화가 자연스러운 노화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95세 박순자 할머님은 매일 아침 공원을 2바퀴씩 산책하시고 주말이면 텃밭에서 직접 채소를 가꾸실 정도로 건강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반면 60대 중반임에도 거동이 힘들고 우울감에 시달리시는 분들도 있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오늘 저희가 주목할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건강 악화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는 위험 신호들이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알려드릴 3가지 충격적인 건강 악화의 원인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에 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원인들은 서로 맞물려 더 큰 건강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러한 위험 신호들을 알아보고 실제로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분들의 5가지 핵심 습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도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영상이 도움되실 것 같다면 잠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은 영상 화면 좌측 아래에 그리고 그 옆 엄지 모양의 좋아요 버튼입니다. 여러분들의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60세 이후 건강을 위협하는 첫 번째 원인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 초반 19살의 나이로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온 김영자 씨. 봉제 공장에서 시작된 그녀의 서울 생활은 50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바늘 한 땀 한 땀에 우리 아이들 대학 등록금이 있다 말씀하시며 12시간씩 재봉틀 앞에 앉아 계셨죠. 그 시절을 떠올리며 김영자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나와서 밤늦게 들어가는 게 일상이었어요. 허리가 아파도 쉴 수가 없었죠. 큰애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야 했거든요. 남편은 IMF 때 직장을 잃고 그 충격으로 몸이 많이 상했어요. 그때부터는 제가 집안의 가장이 된 거나 다름없었죠. 1998년 IMF 외환위기는 많은 가정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김 씨의 가정도 예외는 아니었죠.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15시간씩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못했죠. 그때는 정신없이 바빠서 몸이 아픈지도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것 같아요. 아프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자식들은 무사히 대학을 졸업했고 좋은 직장도 잡았습니다.
큰 애는 은행에 취직하고 작은 애는 선생님이 됐어요. 그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고생한 보람이 있다 싶었죠. 김 씨의 눈가에 잠시 미소가 번졌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둥지를 떠난 후 봉제 공장은 점점 일거리가 줄어들었습니다. 해외 생산이 늘어나면서 국내 봉제 산업이 어려워진 탓이죠. 평생 해온 일인데 일거리가 없어지니까 마음이 허했어요. 그래도 저는 그나마 나은 편이에요. 다른 언니들은 다들 일자리를 잃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찾아온 어지러움. 처음에는 그냥 피곤한가 보다 했어요. 잠깐 쉬면 나아지겠지 싶었죠. 하지만 어지러움이 점점 심해졌어요. 그날 아침 재봉틀 앞에 앉았는데 실이 2개로 보이는 거예요. 바늘에 실을 꿰지도 못했죠. 동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김 씨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내일이면 나아지겠지, 모레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며칠을 버텼어요. 하지만 결국 김 씨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는 작업장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정신이 들었을 때는 이미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이대로는 안 된다는 말씀만 귀에 맴돌았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고혈압, 당뇨, 그리고 심근경색 초기 증상까지. 평생 한 번도 제대로 된 검진을 받아본 적 없던 김 씨에게 이 진단들은 마치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그동안 못 챙기던 건강검진을 한꺼번에 받은 것 같았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이런 상태로는 1년도 버티기 힘들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지난 5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아직 손주들 돌봐주고 싶은데, 아직 남편이랑 여행도 가보고 싶은데, 그동안 미뤄둔 것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죠. 자식들은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아프신 줄 몰랐다며 울먹이는 딸의 모습에 김 씨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건강에 신경 썼더라면, 조금만 더 용기 내서 병원에 갔더라면.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김영자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겨줍니다. 60세 이후 급격한 건강 악화의 첫 번째 주요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 지금부터 그녀의 회복 여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씨가 쓰러진 날, 종합병원 응급실에서는 즉각적인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혈압 180에 120, 혈당 수치는 공복임에도 180을 넘었죠. 심전도 검사에서는 불규칙한 심장 박동이 발견되었습니다. 의료진은 즉시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김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심각한 상황입니다. 담당 의사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지금 선생님의 상태는 마치 오랫동안 꺼둔 경보가 한꺼번에 울리는 것과 같습니다. 심장, 혈관, 근육, 내분비계, 거의 모든 시스템에서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어요.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고혈압성 심장질환 초기, 제2형 당뇨병, 심근경색 위험군, 골다공증, 진행.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가 무너지자 다른 것들도 연쇄적으로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선생님께서는 아마도 오랫동안 이런 증상들을 무시해 오셨을 겁니다. 어지러움, 피로감, 시야 흐려짐, 손발 저림. 이런 증상들이 있었을 텐데 어떠셨나요?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봉제 일이 워낙 고된 일이라. 그녀의 말에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과도한 노동과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영양 불균형이 오랫동안 쌓이면서 발생한 복합적인 건강 문제예요.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런 문제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는 컴퓨터 화면을 돌려 검사 결과들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심장 근육이 비대해져 있고 관상동맥에도 경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당뇨로 인한 망막 손상도 시작됐고요. 이대로 가다가는 1년 안에 심각한 합병증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며 김 씨의 자녀들이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딸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너무 무심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아프신 줄도 모르고. 아들은 의사를 향해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께서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요. 생활 습관의 전면적인 개선, 약물 치료,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의 지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3가지 위험 요소를 반드시 관리해야 하는데, 의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가족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첫 번째는 만성염증 문제입니다. 선생님의 몸에는 지금 수십 년간의 과로로 인한 염증이 쌓여 있어요. 이건 마치 녹슨 철판과도 같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영양 불균형과 근육 손실이에요. 오랜 시간 불규칙한 식사와 운동 부족으로 근육량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의 대사와 호르몬 분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사회적 고립 문제입니다. 은퇴 후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이는 다시 염증과 면역력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죠. 의사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가족들의 표정은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은 의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적절한 관리와 생활 습관 개선으로 호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비슷한 상황에서 건강을 회복하신 분들을 많이 봤어요. 지금부터 제가 3가지 위험 요소들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을 이해하시면 왜 갑자기 건강이 나빠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더 명확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김영자 씨와 가족들은 의사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건강 악화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을. 자,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위험 요소인 만성염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염증, 이것이 바로 60세 이후 급격한 건강 악화의 첫 번째 주범입니다. 하지만 무서운 것은 이 만성염증이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마치 물속에서 서서히 녹슬어가는 철판처럼 우리 몸도 모르는 사이에 천천히 망가져가는 거죠. 서울대학교 노화연구소 김성훈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만성염증은 우리 몸의 조용한 살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염증 조절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그동안 쌓여온 염증들이 한꺼번에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김영자 씨의 혈액 검사 결과를 보면 염증 수치가 정상의 3배나 됩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몸의 혈관, 근육, 장기들이 하나둘씩 기능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65세 박명자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몸이 좀 쑤시고 아픈 정도였어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부어올랐고 무릎은 마치 녹이 쓴 것처럼 삐걱거렸죠. 검사 결과 박 씨의 몸에는 수십 년간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만성 염증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무서운 것은 이 염증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교란시킨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은 점점 더 많은 염증을 만들어내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더욱 충격적입니다. 만성 염증이 있는 60대 이상 노인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장병 발생 위험이 2.4배, 당뇨병 발생 위험이 3.1배나 높다고 합니다. 심지어 치매 발생 위험도 1.8배나 높아진다고 하죠.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83세 이명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저는 온몸이 아파서 걷기도 힘들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만성 염증이 심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생활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명숙 할머니는 3가지 핵심적인 변화를 실천하셨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셨습니다. 둘째, 항염증 식품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셨죠. 현미, 생선, 채소, 과일 등을 많이 드셨습니다. 셋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고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 쓰셨죠. 6개월 만에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한결 가벼워졌고 무릎 통증도 많이 줄었죠. 1년이 지나자 혈액 검사에서도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만성 염증과 다른 건강 문제들과의 연관성입니다. 만성 염증은 단순히 통증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죠. 면역계, 심혈관계, 내분비계 모두가 만성 염증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만성 염증의 징후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만성적인 피로감, 관절통, 소화불량, 잦은 감기 등이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염증을 줄이는 생활 습관을 실천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기본이 되겠죠. 여기에 항염증 식품을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염증 수치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CRP, ESR과 같은 염증 지표 검사는 60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정기적으로 받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자, 이제 2번째 위험 신호인 영양 불균형과 근육 손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만성 염증 못지않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살펴볼 2번째 위험 신호는 영양 불균형과 근육 손실입니다. 앞서 본 김영자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평생 봉제일에 매달리다 보니 제때 끼니를 챙기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커피 한 잔으로 아침을 때우고 간단한 김밥으로 점심을 해결하는 날이 대부분이었죠. 성동구 보건소 영양사 이미경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가장 큰 문제는 단백질 섭취 부족입니다. 젊었을 때는 부족한 영양소를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만 60세가 넘어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특히 근육량 감소가 시작되면서 전반적인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게 됩니다. 실제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충격적인 사실이 나타납니다. 60세 이상 노인의 73%가 필요한 단백질의 절반도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영양 불균형이 근육 손실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68세 장민호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다리가 좀 무겁다 싶었어요. 그런데 계단을 오르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지더니 나중에는 마트에서 장보기도 벅차게 됐죠.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근육량이 같은 나이대 평균보다 30%나 적다고 하더라고요. 근육이 줄어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서울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박정현 교수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와 호르몬 분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이는 다시 체지방 증가로 이어집니다. 또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당뇨병 위험도 커지죠.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근육 손실의 속도입니다. 60세 이후에는 매년 평균 12%의 근육량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70세가 넘으면 이 속도가 2배로 빨라진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75세 권옥자 할머니의 사례입니다. 2년 전만 해도 저는 혼자서 장보기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복지관에서 영양사 선생님께 상담을 받고 식단을 바꾸기 시작했죠. 거기에 가벼운 근력 운동도 시작했고요. 권 할머니가 실천한 방법은 크게 3가지였습니다. 첫째, 매 끼니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반드시 포함시켰습니다. 달걀, 두부, 생선, 달고기 등을 규칙적으로 섭취하셨죠. 둘째,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가벼운 아령 운동을 하셨습니다. 셋째,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셨죠. 6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계단을 오르는 게 한결 수월해졌고 장보기도 혼자서 거뜬히 할 수 있게 됐죠. 무엇보다 기운이 나서 이제는 손녀와 함께 공원도 산책할 수 있게 됐어요.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더욱 고무적입니다. 75세 이상 고령자도 적절한 영양 섭취와 운동만 있다면 근육량을 최대 20%까지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단백질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하루에 체중 1kg당 11.2개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6,072개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죠. 둘째, 규칙적인 근력 운동이 필수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맨몸 운동으로 시작해서 점차 가벼운 아령이나 탄력 밴드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셋째,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가 중요합니다.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 D, 칼슘, 오메가3 지방산 등도 근육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위험 신호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3번째 위험 신호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60세 이후 건강을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이죠. 김영자 씨도 은퇴 후 이 문제를 겪었습니다. 봉제 공장을 그만두고 나니까 갑자기 하루가 너무 길어졌어요. 평생 일만 하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처음에는 그저 푹 쉴 수 있어 좋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외로워졌어요. 자녀들은 다들 바빠서 한 달에 1번 보기도 힘들고 서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최진호 교수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단순한 외로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와 호르몬 분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특히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면서 전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최근 연구 결과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60세 이상 노인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사망률이 45%나 높다고 합니다. 이는 흡연이나 비만보다도 더 위험한 수준이죠. 인천에 사시는 71세 박성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내가 먼저 떠나고 나서 3년 동안 거의 집에만 있었어요. 처음 한 달은 찾아오는 사람도 많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하는 사람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우울증이 찾아왔고 밥도 제대로 못 먹게 됐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고려대학교 노인건강연구소 김미영 교수님의 분석입니다.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면 세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신체 활동이 감소합니다. 둘째, 인지 자극이 줄어듭니다. 셋째, 정서적 지지가 부족해지죠.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한 산업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통계를 보면 60세 이상 노인의 43%가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고립이 다른 건강 문제들을 가속화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희망은 있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78세 이정숙 할머니의 놀라운 변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저는 하루 종일 TV만 보며 지냈어요. 그러다 우연히 복지관 문화 프로그램을 알게 됐죠. 처음에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매일이 기다려져요. 이정숙 할머니는 어떻게 변화하셨을까요? 우선 일주일에 3번 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서예도 배우고 요가도 하고 거기서 만난 친구들과 이제는 주말에도 모여요. 등산도 가고 때로는 그냥 차 한 잔 마시면서 수다를 떨기도 하죠. 몸이 먼저 건강해진 게 아니라 마음이 먼저 건강해졌어요. 최근 한 연구 결과는 더욱 희망적입니다. 주 3회 이상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경우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48% 감소하고 우울증 발생률도 63% 낮아진다고 합니다. 심지어 면역력도 강화되어 감기와 같은 감염성 질환의 발병률도 크게 줄어든다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규칙적인 외출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딱 30분만이라도 집 밖으로 나가보세요.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둘째,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활용하세요. 각 동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는 다양한 무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동, 미술, 음악, 요리 등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보세요. 셋째, 가족들과의 소통을 늘리세요. 스마트폰으로 화상통화를 하거나 손주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안부를 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도 활용해 보세요. 요즘은 60대 이상을 위한 다양한 온라인 모임이 있습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죠. 이제 우리는 3가지 주요 위험 신호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만성염증, 영양불균형과 근육 손실, 그리고 사회적 고립. 이 3가지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악화되면 다른 것들도 함께 나빠지는 악순환이 시작되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를 개선하면 다른 것들도 함께 좋아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60세 이후 건강을 위협하는 3가지 위험 신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다시 김영자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병원 진단을 받은 후 김 씨의 가족들은 큰 걱정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제안으로 집 근처 복지관을 찾았고 그곳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평생 일만 하다가 이런 데를 와도 되나 싶었죠.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선생님들의 미소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복지관에서 김 씨는 뜻밖의 만남을 가집니다. 바로 30년 전 같은 봉제 공장에서 일했던 옛 동료 이순희 씨였죠. 순희 씨를 만난 게 정말 큰 행운이었어요. 그분은 저보다 3년 먼저 이곳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건강해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얼굴에 활기가 넘쳤어요. 이순희 씨는 3년 전만 해도 김영자 씨와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복지관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죠. 처음에는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건강해졌죠. 김영자 씨는 이순희 씨의 권유로 복지관에 활기찬 노후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었죠. 첫째, 아침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 둘째, 영양사가 관리하는 공동 식사. 셋째, 다양한 문화 활동과 소모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어색했어요. 스트레칭도 힘들었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불편했죠. 하지만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다들 저처럼 시작은 힘들었대요. 그래도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지는 게 보이니까 힘이 났죠. 특히 큰 변화가 찾아온 것은 2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가볍더라고요. 그동안 늘 있었던 어깨 통증도 많이 줄었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한결 수월해졌어요. 무엇보다 기분이 달라졌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워졌어요. 가족들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시는 게 보였어요. 전화 통화를 해도 목소리에 활기가 넘치세요. 요즘은 복지관 친구들 얘기로 화제가 넘치시니까요. 3개월이 지난 후 받은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혈압이 안정되었고 혈당 수치도 정상 범위에 가까워졌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죠. 이렇게 빨리 호전되실 줄은 몰랐습니다. 특히 염증 수치가 많이 떨어졌네요. 계속 이대로만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김 씨의 일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복지관에 나가는 게 일과가 되었죠.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운동하고 식사하고 때로는 인근 공원을 산책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제가 다른 분들을 도와주는 입장이 됐어요. 새로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먼저 다가가서 말도 걸고 운동하는 것도 도와드리죠. 제가 받은 도움을 이제는 다른 분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주말에는 특별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가족의 날 행사에 자녀들이 참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들, 며느리, 손주들이 다 같이 와요. 다른 회원분들의 가족들도 오시니까 복지관이 시끌벅적해져요. 우리 손주가 할머니, 이제 춤도 잘 추시네요. 하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이제 김영자 씨는 말합니다. 나이 들어 건강이 나빠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달라질 수 있어요. 저를 보세요. 제가 바뀌었잖아요. 자, 이제 우리는 건강한 노후를 위한 5가지 핵심 습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습관들은
김영자 씨처럼 많은 분들의 삶을 변화시킨 실천 방법들입니다. 이제 건강한 노후를 위한 5가지 핵심 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습관들은 단순한 건강 수칙이 아닙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와 실제 사례들을 통해 검증된 60세 이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 시간대별 맞춤 운동법입니다. 아침 7시부터 9시 사이가 가장 효과적인 운동 시간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시간대에는 우리 몸의 코티솔 수치가 가장 높아 운동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김태우 교수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아침 운동은 단순히 칼로리 소모나 근력 강화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이 시간대의 운동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정상화하고 전신 염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운동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분간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 20분 정도 걷기 운동을 하고 마지막으로 10분간 간단한 근력 운동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숨이 약간 가쁠 정도의 강도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습관은 영양 시간표입니다.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언제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서울대학교 영양학과 박현주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침 식사는 반드시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특히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이 시간에 섭취하면 근육 손실을 막는데 매우 효과적이죠. 실제로 인천의 배경수 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큰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점심때나 돼서 첫 끼니를 먹었어요. 그런데 아침 8시에 달걀이랑 두부를 먹는 습관을 들이니까 하루 종일 기운이 나더라고요. 특히 근력 운동을 하고 나서 단백질을 섭취하니 운동 효과도 더 좋아졌어요. 세 번째 습관은 사회적 관계 시간표입니다. 하루에 최소 2시간은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이정민 교수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2시간 이상 사회적 교류를 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68% 낮다고 합니다. 수원의 김옥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지관에서 하는 합창단 활동이 저희 낙이에요. 일주일에 3번, 2시간씩 연습을 하는데 그때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어요. 다른 단원들과 노래하고 웃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든든해지죠. 네 번째 습관은 수면의 황금 시간 지키기입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의 수면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간대의 깊은 수면은 우리 몸의 회복과 재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분당차병원 수면의학과 정한용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시간대의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우리 뇌가 하루 동안 쌓인 독소를 제거하고 기억을 정리하며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는 시간이죠.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 시간대의 수면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5번째이자 마지막 습관은 정기적인 건강 체크 시스템입니다. 최소 3개월에 한 번은 기본적인 건강 체크를, 6개월에 한 번은 종합적인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기록하고 추적하는 것입니다. 용인의 박명호 할아버지는 이렇게 실천하고 계십니다. 스마트폰 메모장에 매일 혈압, 혈당을 기록해요. 운동 시간이랑 식사 내용도 간단히 적고요. 병원 갈 때마다 이 기록을 보여드리니까 선생님께서 더 정확한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5가지 습관의 가장 큰 특징은 시너지 효과입니다. 하나만 실천해도 효과가 있지만 함께 실천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 운동을 하면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좋은 수면은 다시 신체 활동을 증가시키는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특히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연세대학교 노화연구소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80세 이상의 고령자도 이러한 습관들을 실천하면 23개월 안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5가지 습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맞춤형 실천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건강한 노후를 위한 5가지 핵심 습관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꺼번에 다 하기는 너무 벅차요.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아주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성공부터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운동이 부담스럽다면 창문을 열고 5분 동안 스트레칭 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부산의 이명숙 할머니도 그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5분도 힘들었어요. 그래도 매일 조금씩 늘려나갔죠. 한 달 후에는 30분 운동이 너무 자연스러워졌어요. 지금은 아침 운동이 없으면 뭔가 허전할 정도예요. 두 번째, 시간표 만들기입니다. 서울대 노년학과 박정우 교수님은 이렇게 조언하십니다.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식사 시간과 취침 시간은 반드시 정해 놓으세요. 이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변화가 옵니다. 구체적인 시간표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오전 6시 30분 기사, 오전 7시 가벼운 스트레칭과 산책, 오전 8시 단백질이 풍부한 아침 식사, 오전 10시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오후 12시 점심 식사와 가벼운 산책, 오후 3시 취미 활동이나 친구 만나기, 저녁 6시 저녁 식사, 저녁 9시 수면 준비. 세 번째, 기록하기입니다. 매일 자신의 활동을 간단히 기록해 보세요. 대구의 김상철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마트폰 메모장에 그날 한 운동, 만난 사람, 먹은 음식을 간단히 적어요. 나중에 의사 선생님께 보여드리면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번째, 함께하는 사람 찾기입니다. 혼자서는 힘들어도 둘이서는 할 수 있습니다. 인천의 박영순 할머니와 최옥자 할머니는 건강 동행 파트너가 되어 서로를 챙깁니다. 아침마다 전화로 깨워주고 운동할 때도 함께해요. 누군가 기다린다고 생각하니까 포기하고 싶어도 힘이 나요. 다섯 번째, 작은 보상 시스템을 만드세요. 일주일 동안 계획을 잘 지켰다면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하는 겁니다. 수원의 정현철 할아버지는 이렇게 하십니다. 토요일마다 손자들과 맛있는 것 먹으러 가요. 한 주 동안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관리한 저에 대한 선물이죠. 여섯 번째, 실수해도 괜찮아요. 마인드를 가지세요. 가끔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자책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강원도 홍천의 이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자주 빼먹었어요. 그래도 그때마다 내일부터 다시 하면서 새로 시작했죠. 지금은 거의 습관이 됐어요. 일곱 번째,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함께 하세요.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건강 계획을 알리고 지지와 응원을 요청하세요. 광주의 박명자 할머니는
매주 일요일 자녀들과 화상 통화를 하며 한 주간의 건강 관리 성과를 공유합니다. 아이들이 응원해 주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통해 앞서 본 김영자 씨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그녀의 건강 상태는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혈압, 혈당 모두 안정되었고 체력도 많이 좋아졌죠. 이제는 제가 다른 분들을 도와드려요. 처음 오시는 분들 보면 제 옛날 모습이 떠올라요. 그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은 왜 못하시겠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창문을 열고 심호흡 한 번 하는 것, 복지관 프로그램 시간표를 찾아보는 것, 오랜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하는 것. 이런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영상의 마지막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께서 실천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일주일 계획표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60세 이후 급격히 건강이 나빠지는 3가지 이유와 이를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5가지 핵심 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김영자 씨의 이야기를 통해 변화는 결코 늦지 않았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확인했습니다. 특히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는 결코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습관들을 하나씩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반드시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나는 이미 늦었어. 나는 할 수 없을 거야. 하지만 기억하세요. 95세에 시작해서 건강을 되찾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김영자 씨처럼 67세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분의 첫걸음은 무엇이 될까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세요. 창문을 열고 심호흡 한 번 하는 것도 좋고, 오늘 저녁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도 좋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것도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죠.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연령대별, 건강 상태별 맞춤형 운동법과 영양관리법을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또한 전문의 선생님들을 모시고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은 영상 아래에 있는 빨간색 버튼이고, 좋아요는 엄지 모양의 버튼입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매주 업로드되는 건강한 노후 꿀팁을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현재 실천하고 계신 건강관리법이나 앞으로 시도해보고 싶은 것들 또는 궁금한 점들을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과 용기가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김영자 씨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노후는 선물처럼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만들어가는 거죠.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꼭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여러분 모두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며 황금빛 노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